자, 오늘 이야기는 이겁니다. 겉보기엔 정말 비슷했던 두 시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위기가 닥쳤는데 왜 한쪽은 와르르 무너지고 다른 한쪽은 꽤 잘 버텨냈을까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대체 뭐였을지 지금부터 데이터로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최근 시장을 확 덮쳤던 그 패닉의 실체를 한번 까보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지정학적 충돌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요, 제 경험으로 볼 땐 그냥 거대한 화약고에 불을 붙인 성냥에 불과했어요. 진짜 폭발력을 가진 그 화약은 이미 시장 안에 가득 쌓여 있었다는 거죠. 그 불안의 증거들을 지금부터 데이터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요, 전쟁의 포성이 울리기 훨씬 전부터 시작됩니다. 시장 내부에 이미 보이지 않는 균열이 가고 있었거든요. 당시 시장은 겉으로 보기엔 오르는 것 같았지만 사실 새로운 돈이 밀려 들어오는 그런 건강한 강세장이 아니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돈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아주 위태롭게 옮겨 다니면서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그런 상태였죠. 특히 미국 증시 속을 들여다보면 이게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소위 섹터 로테이션이라고 하죠. 자금이 업종별로 빠르게 도는 현상 말이에요. 시장을 이끌던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같은 AI 하드웨어 쪽에서 돈이 쑥 빠져나가서 그 다음 목걸이를 찾아 세일즈포스나 팔란티어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시장 전체에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건강한 강세장의 신호가 절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한정된 돈이 여기서 빼서 저기 넣고 하는 소위 윗돌 빼서 아랫돌 개는 제로섬 게임이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새로운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존 투자자들끼리 불안하게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의 기초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이미 약해져 있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였어요. 바로 그때 미국 시장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골마가고 있을 때 한국 시장은 어땠을까요? 겉으로는 연일 상승하면서 과열 양상을 보였죠. 결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한국 증시는 버블 상태다. 이제는 탐욕을 팔아야 할 때라는 아주 강력한 매도 경고를 내놓기에 이르렀습니다. 한마디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조정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은 안에서부터 불안하고 한국은 밖에서 보기에 과열된 아주 위태로운 시장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바로 그 위에 결국 지정학적 충격파가 덮친 겁니다. 전쟁이라는 방아쇠가 마침내 당겨진 거죠. 주말 사이에 사건이 정말 숨가쁘게 전개됐습니다. 미국의 선제 공습으로 시작해서 이란이 미군 기지에 보복 공격을 하고 결국에는 세계 해상 물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갔어요. 이건 그냥 중동의 문제가 아니죠. 전 세계 공급망과 유가를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그야말로 불확실성의 쓰나미가 시장을 덮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시장의 속내가 드러나거든요. 이미 한 2, 3주 동안 하락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던 미국 시장은 이 사태를 보고 터질 게 터졌구나 하는 식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리스크, 이미 가격에 좀 반영된 이벤트로 받아들인 거죠. 매를 먼저 맞은 효과라고 할까요? 사건은 하나였지만 시장의 반응은 정말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똑같은 공포가 어떻게 한쪽에서는 투매를,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기회를 만들어냈는지 그 엄청난 차이를 한번 보시죠. 자, 한쪽에서는요,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S&P 500 지수가 장 초반에 잠깐 빠졌다가 그걸 다 회복하고 오히려 살짝 올라서 마감했어요. 외부 충격에 거의 흔들리지 않는 대단한 맷집을 보여준 거죠. 이건 시장의 큰 손들이 이 사건을 그렇게 심각한 위기로 보지 않았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 다른 한쪽에서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두 지수가 그냥 동반 폭락했죠. 이건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된 채 그저 던지고 보자는 식의 공포 투매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똑같은 뉴스를 보고도 완전히 정반대의 반응을 보인 거죠. 바로 이 데이터가 당시 상황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수급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개비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공포에 질려서 패닉셀링, 그러니까 묻지마 투매에 나섰죠. 엄청난 물량을 막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관이랑 외국인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오히려 이때다 싶어서 이걸 박앤셀 기회로 삼고
그 물량을 조용히 다 받아낸 겁니다. 똑같은 위기 속에서 누군가는 공포를 팔고 다른 누군가는 기회를 사고 있었던 거죠. 정말 극명한 차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이성을 잃게 만든 투매의 진짜 범인은 과연 뭐였을까요? 전쟁이 그냥 연막이었다면 그 뒤에 숨어있던 진짜 변수는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데이터를 통해 추적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젠가 게임 아시죠? 그걸 생각하면 쉬워요. 이미 과열돼서 아슬아슬하게 쌓여있던 시장이라는 젠가 탑이 있었던 겁니다. 이번 전쟁은 그 탑을 무너뜨린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었어요. 그냥 맨 위에서 깃털처럼 가볍게 툭 건드려서 균형을 무너뜨린 마지막 핑계에 불과했다는 거죠. 폭락의 진짜 이유가 아니라 조정을 위한 편리한 빌미로 작용했다는 말입니다. 진짜 변수는 다른 데 있었어요. 첫째, 국제 유가입니다. 유가가 심리적 저항선인 배럴당 $80를 뚫고 확 올라버렸죠. 이게 산유국인 미국하고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는 한국 경제에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라는 공포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아주 치명적인 요인이었죠. 그런데요, 제가 20년 동안 시장을 보면서 위기 때마다 가장 먼저 확인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환율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 진짜 위험하다 하고 판단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빠져나가겠죠? 그럼 환율은 폭등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시장이 난리인데도 원달러 환율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번 사태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초 체력 자체가 무너지는 위기가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그리고 전쟁이라는 외부 충격이 오기 전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죠.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PPI라고 하죠. 기업들이 물건 만들 때 드는 비용인데 이게 이미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시장이 어려워져도 금리를 내리는 것 같은 부양책을 쓰기 어렵다는 걸 뜻하거든요. 시장의 안전판이 사라졌다는 불안감을 틔우는 배경이 됐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 겪은 이번 시장 패닉에서 앞으로를 위해 뭘 배워야 할까요? 다시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 공포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떤 데이터라는 나침반을 가져야 할까요?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위기 대응 매뉴얼을 남겼습니다. 첫째, 헤드라인 뉴스, 즉 충격의 방아쇠와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원인을 냉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공포스러운 뉴스 너머에 있는 환율이나 수급 같은 실제 데이터를 반드시 봐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데이터를 통해 지금 누가 팔고 누가 사는지를 보면서 이게 진짜 시스템 위기로 번질 공포인지 아니면 그냥 건강한 조정을 위한 일시적인 변화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정학적 사건 같은 외부 충격은 그 자체로 시장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던 내부의 취약점을 수면 위로 드러내는 촉매제 역할을 할 뿐이죠. 이번 경우에는 과도하게 과열된 시장, 그리고 그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바로 그 취약점이었던 겁니다. 결국 위기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부의 약한 고리에서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데이터와 분석은 우리에게 중요한 투자 철학 하나를 남깁니다. 시장은 미래를 맞추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변화하는 데이터에 맞춰 살아남는 대응과 생존의 무대라는 것을 말이죠.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 냉혹한 무대에서 현명하게 대응하고 생존하실 수 있도록 데이터에 기반한 날카로운 분석을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